그리고 자, 우리가 횡격막과 자율신경 아까 횡격막에서 보면 이제 식도하고 자율신경이 함께 지나가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 횡격막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횡격막이 지나가는데 여기 지나갈 때 미주신경하고 식도가 같이 움직여 주는데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 횡격막이 부드럽게 움직여줘야 얘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긴장한다든가 횡격막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이 신경에 미주신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에도 정상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미주신경을 보면 여기에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에 다 분포하고 우리가 이제 자율신경이 대표 신경이잖아요. 이 미주신경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보시면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림프는 보면 동맥하고 같이 내려 흉관이 아까 동맥하고 같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이 림프들이 다 모여서 흉관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고 그러는데 이때도 이제 횡격막 움직임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림프라는 게 보면 우리가 요새 많이 나오는 면역하고 관계가 깊은 게 이제 림프인데 그 림프가 순환이 원활해야 우리 면역을 잘 강화시킬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감기라든가 요새 뭐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단전호흡을 잘 하면 그런 게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이유가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림프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서 특히 이제 뇌 같은 것도 뇌의 척수액이 어디를 통해서 흐르냐면 흉관을 림프를 통해서 흐르는 거거든요. 림프로 해가지고 해서 순환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이 요 근래에 이제 밝혀졌다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횡격막 신경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게 횡격막 신경이에요. 이게 횡격막 신경인데 이렇게 나오는 게 심장을 분포하고 이렇게 횡격막이 분포하거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분포하는데 횡격막 신경이 나오는 위치가 3, 4, 5번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게 한 5번 정도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척추뼈 5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3, 4, 5번에서 나와서 횡격막 신경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다음에 뭐 여기는 흉추 부위에 늑관 근육을 조절하는 운동 누리는 세포체는 흉부 척수 부위에 위치한다. 그건 당연하겠죠. 이쪽 부위에 나오고 배 쪽에서는 또 허리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설명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횡격막이 움직이면 갈비뼈들이 움직이는데 갈비뼈가 움직일 때 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다르게 움직이는데 1번에서 6번 갈비뼈는 이렇게 우아래로 움직입니다. 우아래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7번에서 10번 갈비뼈들은 이렇게 옆으로 양동이가 움직이듯이 양동이 손잡이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움직이고 11번에서 12번 갈비뼈는 콤퍼스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그랬다 합니다. 이게 이제 플로팅 립이라고 그래 떠 있는 그 갈비뼈죠. 그래서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거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호흡할 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역설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슴호흡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 가슴호흡을 해서 가슴호흡 하시는 분 특징은 가슴호흡을 하면 배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건 이제 이렇게 하는 호흡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어깨목이 무겁고 왜냐하면 필요 없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러죠. 호흡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폐에서 산소기관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항상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면 얘들을 움직이면 횡격막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횡격막이 안 움직이고 횡격막이 움직이면 얘들이 움직입니다. 횡격막이 움직이면 밑에서부터 그 대신 횡격막이 움직이면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밑에가 부드러워요. 잘 부드러운 건 복부고 그 다음에 플로팅 립이고 위로 올라가서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맨 나중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편안하게 쉬면 배부터 움직이고 이렇게 이게 근데 거의 동시에 일어나요. 거의 동시에.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숨통이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나는데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여기 숨이 차는 거거든요. 숨이 동시에 찰 때 이렇게 동시에 숨이 차지만 부드러운 쪽에서부터 먼저 바로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상식적인 얘기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횡격막이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완됐을 때는 보라색이고 빨간색일 때는 이제 수축했을 때인데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수축하면 이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기가 1.5에서 3cm 정도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했을 때 크게 최대한 수축했을 때는 여기가 8 내지 10cm 정도가 된다는 거죠. 보통 게 흉추 8번에서 11번까지 쭉 내려오면 그 정도 된다는 게 사람이 키 차이가 있으니까 8 내지 10cm 정도가 움직인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반 저근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골반 저근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거 이제 밑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보면 밑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관략근 우리가 말하는 관략근입니다. 관략근이 있어서 우리가 관략근을 수축할 때는 힘을 세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살짝만 수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수련하실 때 그걸 좀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관략근을 수축할 때는 세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얘만 수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관략근을 드러내면 골반 가로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반 가로막이 있고 그놈을 드러내면 골반 내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반 내막이 이렇게 있어서 이 골반 기저근도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여자분 같은 자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불편하면 여기에 이제 긴장돼 있으면 그런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서 자궁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과 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다리가 자골신경통이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다리에 부정맥이 온다든가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골반 기저근이 치골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보면 여자분들은 구멍이 이렇게 3개 뚫려 있습니다. 3개 뚫려 있고 남자는 이렇게 2개 뚫려 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해부학적인 구조적으로 보면 여자가 더 완벽해 남자보다. 남자가 부족해 사실은.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남자들 생각인 것 같아. 구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여자들이 안정합니다. 여성의 몸이 더 안전하고 남자들의 몸은 좀 불안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반 기저근이 부드러워야 얘네들이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부드럽지 않고 긴장돼 있으면 얘네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있는 자궁 같은 데 영향을 미쳐서 냉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자궁 생리불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질환들이. 그럼 골반 기저근도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골반 기저근도 이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횡격막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횡격막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요거 이제 좀 이따 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코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어를 하는데 코어에서 보면 코어를 이루는 횡격막하고 골반 기저근하고 복행근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혈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혈근이 이렇게 있는데 요 4개가 긴장을 하면 탱탱은 여기서 코어를 단단하게 형성하는 거거든요. 힘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힘이 딱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형성이 안 되면 불안정해지잖아요. 여기가 불안정해지면 내가 사지를 쓸 때 많은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불안정하면 이제 글로벌 코어를 쓰게 됩니다. 밖에 있는 큰 근육들을 써서 이 코어를 중심을 잡기 때문에 피곤하죠. 항상 피곤하고 그래서 이게 코어가 잘 형성이 돼야 우리가 사지를 움직일 때 작은 에너지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코어가 형성이 안 되면 큰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코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복강이죠. 복강의 압력이 높아야 된다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고 이걸 좀 더 도식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횡격막이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는 단축성 수축이나 짧아진다는 거거든요. 횡격막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내려오면 복부 근육과 골반 기저근이 늘어나면서 저항을 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서 다혈근도 약간 긴장을 하면서 여기서 팽팽하게 압력을 형성해 주는 거거든요. 압력을 형성해 줘야 이게 단단하게 형성이 잡혀야 중심이 딱 잡혀야 안정감이 있는데 이게 물렁물렁하면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하니까 불안하니까
이 움직일 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런 그 결과로 항상 피곤하게 되고 그러죠. 그리고 숨을 쉬면 이런 형태로 숨을 쉽니다. 이런 횡격막이 내려오면 늘어나면서 밑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얘 골반 기저근 같은 건 스스로 지가 그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횡격막에 의해 가지고 애들이 움직여준다는 거. 그래서 횡격막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우리 애들을 보면 애들은 뱃속에 있을 때는 탯줄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횡격막이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탯줄을 끊고 나오면 그때 이제 호흡을 통해서 횡격막을 쓰게 돼요. 횡격막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 횡격막이 움직일 때 한 3개월 정도 되면 애들이 목을 가누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개월 정도 됐을 때 목을 가눌 만큼의 여기가 코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가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한 6개월 정도 되면 애가 기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코어가 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다음 12개월 정도 되면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여기 코어가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코어가 힘이 생겨야 그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되면 그래서 애들도 보면 어떤 놈은 좀 빨리 걷고 어떤 애는 좀 늦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애들은 어때요? 나이가 지나도 몸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는 거예요. 이 코어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휘청휘청하는 게. 휘청휘청. 그래서 그런 게 그 코어 때문에 그래요. 코어 때문에. 코어가 형성이 안 되니까 나이를 먹었어도 자꾸 빤티 쓰지 못하고 휘청휘청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횡격막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단순히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몸의 안정성을 잡아주는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주 넘어지거나 마찬가지 그것도. 그렇죠. 코어가 약해. 코어가 약하면 노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굽어요 이렇게. 굽는 게 이게 복강 내압이 약하니까 굽는 거거든요. 복강 내압이.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세우려면 숨을 쉬게 하면 이렇게 서게 돼. 복강이 내가 튼튼해지니까. 복압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복압이 약해서. 그 다음에 이제 횡격막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뇌척수액이 밑으로 쫙 흐릅니다. 횡격막이 이완을 하면 이렇게 쭉 이런 힘이 작용하고 뇌척수에서 쫙 올라가고 머리에서 좀 더 보면 이게 이제 대리겸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게 소니 천막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대니와 소니를 구분해 주는 막이고 대니 반구 오른쪽 뇌 왼쪽 뇌를 나눠주는 막인데 요 막의 텐션에 횡격막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막의 텐션에 즉 무슨 얘기냐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횡격막 움직임에 의해서 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횡격막이라는 게 단순히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주의자 같다는 얘기죠. 우리 몸에서 횡격막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의 리듬이 그 리듬에 맞춰서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횡격막이 정상적으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정상적인 리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거든요. 통증들도 발생되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뭐 오장육부도 문제가 되겠지만 근골격계도 문제가 되고 그러거든요. 오케스트라의 주의자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호흡에는 보면 세 가지 호흡 중추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요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호흡 중추는 우리 몸에서 호흡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받아서 뒤쪽에 있는 호흡 중추로 보냅니다. 밑에 있는 호흡 중추를 보내면 이 뒤에 있는 호흡 중추는 횡격막에 작용을 해서 숨을 조절해주는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게 조절해 주는데 갑자기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름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앞에 있는 호흡 중추를 활성화시켜서 2차 호흡근들을 사용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해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숨을 쉰다는 얘기는 뒤에 있는 호흡 중추만을 사용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근데 얘가 쓴다는 얘기는 비정상적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 때 얘를 동원해 가지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평상시에 뒤에 걸 쓰는 게 아니라 앞에 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피곤하다.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피곤하다 그러고 항상 어깨목이 무겁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이 호흡근을 사서 사용해서 호흡을 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선도에서도 보면 옛날에 힘을 주어서 호흡을 많이 하게 됐는데, 힘을 주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게 뒤에 있는 호흡 중추를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호흡 중추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자꾸 숨을 쉬는 거거든요. 그렇게 숨을 쉬면 호흡이 몇 호흡 안 가서 다시 또 몰아쉬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호흡이 부자연스럽죠. 자연스럽지가 않고. 그런 호흡은 우리가 피해야 되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볼 것은 이제 대뇌 폐질과 시상은 깨어있는 동안 수면 중에는 연수 중추에 대한 대뇌 폐질의 영향이 없어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수면 중에는 대뇌 폐질에 대한 요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게 앞에 게. 요 뒤에 것만 작용한다는 얘기죠. 뒤에 것만. 호흡 횡격막 신경이 내려와서 횡격막을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정상적인 호흡 리듬을 유도한다는 증거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횡격막 신경이 정상적인 호흡 리듬을 유도를 하지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 기능 장애나 과호흡 기능 증후군은 아마도 이 호흡 횡격막 신경에 의해서 오는 것 같다. 그런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정상적인 편안한 호흡이 아니라 만들어서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호흡 중추를 사용해서 쓰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호흡 리듬이라는 것은 보통 이렇게 됩니다. 2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고 1초 멈추고. 근데 이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적이지 않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이제 초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들이마시는 숨이 짧고 내쉬는 숨이 깁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사실은 살찐 사람, 때 뺏은 사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도 다르긴 한데 보편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잠잘 때 보면 이런 호흡이 일어납니다. 잠잘 때 이렇게 지켜보면 들이마셨다가 쭉 내쉬고 잠깐 멈췄다가 또 들이마시게 되고. 잠잘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뒤에 있는 호흡 중추만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있는 호흡 중추만 작용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숨을 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단전호흡이라는 것도 사실 단전호흡이 다른 호흡이 아니라 정상호흡입니다. 정상호흡을 쉬는 게 단전호흡인데 우리가 자꾸 단전으로 숨을 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단전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정상호흡을 쉬면 단전에 기운이 모이는 겁니다. 단전에 기운이 모이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숨을 쉰다는 거,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수련을 해서 명상 수련을 오래 하다 보면 흡기와 호기 사이에 지식이 또 생깁니다. 이거 이제 수련을 많이 했을 때 이 얘기인데, 이것도 억지로 내가 만들어서 국선도에서 수련을 하다 보면 막 지식을 하라니까 만들어서 자기가 의식적으로 멈추게 하는데 이건 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진짜 뒤에 있는 호흡 중추가 잘 활성화돼서 아주 깊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지식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러거든요. 만들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의식적으로 이것도 들이마시고 내쉬고 멈추는 것을 의식적으로 하지 말아라. 의식적으로 호흡 리듬을 말하라는 얘기예요.